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하단은 좀 어느 정도 잡았는데 또 상단이 좀 막혀있는 게 시장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전략 세우고요. 관심 종목도 알아봅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생각보다는 강하게 오는데요. 역시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성은 아직까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일단은 흔들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반등을 해주는데 이게 과연 계속되면서 정말로 120주선 뚫고 그 위쪽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받으면서 또 2600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주봉상에서는 지표들이 다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봉으로 갔을 때 마지막 남아있던 지표들을 건드렸어요. 코스피도 지금 35월선인 2550 포인트를 건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건드렸습니다. 지금 35월선이 835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그 지점을 전부 다 찍고 나서 일단은 기술적이 됐건 뭐 의미 있는 반등이 됐건 반등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반등을 해준 상황에서 미국 쪽의 상황들이 조금만 우호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되면서 연속적인 지수의 상승이 나올 기반들도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섹터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영관 차장님은 두 가지 오실 때마다 섹터 주제를 가지고 관심 종목 알아보는데요. 오늘은요. 역시 두 가지인데요. 반도체 얘기를 오늘 또 하십니다. 예, 초호황 파운드리 반도체죠. 그다음에 호실적을 보인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파운드리 호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전문 기업이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인데 대표적으로 DB하이텍이 있을 거고요. 대만의 TSMC? 네.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대요. 맞아요. 이게 워낙에 호황 속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갈 만큼 이 점유율이 높은 업체다 보니까 정말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TSMC가 일단 반도체 가격 인상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고객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고요. 이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제품 가격을 최소 6%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역대 최대 폭인 20% 인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파운드리 쪽은 초호황,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급 제품이 오히려 인상률이 낮아요. 7에서 9%인데 기존 공정의 제품들은 20%를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 초미세 공정단의 어떤 수요보다는 기존 공정들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8인치 이게 어떤 초미세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실적들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결부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7나노에서 5나노까지 모든 제품들을 동일하게 인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원가 상승 부분 때문에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 외에도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R&D 쪽 연구 개발 그리고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까지 해나가면서 조금 더 높은 미세 공정의 고사양 이런 반도체들을 너희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라는 어떻게 들어보면 좀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사들을 위해서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상은 합당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TSMC가 엄청나게 TSMC와 높은 DB하이텍 아닌가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TSMC 쪽에서는 이제 그 공정단이 조금 이제 높은 공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메모리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메모리 쪽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73%입니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가져가고 있는 점유율이 60% 이상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8%,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한국과 대만의 업체들이 거의 모든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지가 없어요. TSMC가 가격 올리면은 TSMC 거 따라서 쓰던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같이 선도업체가 올리니까 20%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직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정확하게는 없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서 선택지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TSMC를 따라서 가격 인상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60%대 18% 점유율 차이가 아직은 극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객사를 조금 더 끌고 오면서 시장을 내가 조금 더 가져가겠어, 파이를 먹겠어 라고 하면은 가격 인상을 일단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사들을 유인해서 줄 테니까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인 이후에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비메모리 쪽에 그 투자도 많이 하고 비중을 많이 실지만 네.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비메모리도 분야가 많거든요. 네. 이제 파운드리 주문을 받아서 이제 반도체 공장이에요. 원하는 걸 찍어내. 파운드리 쪽은 TSMC하고 국내는 DBHT 아니에요? 네, DB하이텍이 네. 맞는데 네. 일단은 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신사업단으로 계속 추진하는 대형 업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8인치 단에서의 호황은 지금 DB하이텍 쪽이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TSMC를 뉴욕 증시 가서 살 수는 있지만 네. 국내에서 어쨌든 이 파운드리 관련주를 봐야 될 텐데요. 네. 토픽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네, TSMC 말씀하신 것처럼 탑픽으로 꼽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1분기에 나온 영업이익률 보면은 TSMC도 물론 높아요. 46.7% 나왔거든요. 아, 근데 대단하네요. DB하이텍이 그거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DB하이텍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도 향후에 어떤 수요들이라던가 실적 부분들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DB하이텍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7%에 무려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6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0%가 증가했어요.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OPM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TSMC를 뛰어넘었어요. 네. 그리고 전력 반도체라던가 센서 이런 쪽에서 8인치 기반으로 파운드리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적인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어떤 증설 부분, 사실상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증설을 많이 하고 이러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향후의 어떤 수요들과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공격적인 증설을 또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수요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들을 이미 갖춰놨습니다. 부천과 음성에 2개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미 풀가동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고객의 수준은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정도까지는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향후에도 그런 수요들은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동차라던가 산업용 기기 이런 쪽에서 차세대의 전력 반도체 그리고 특화 센서 이런 쪽에 고부가 신규 제품이 계속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호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단은 지금 64,000원 정도 단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도 지금 이런 71,000원인데요? 네. 그래서 네. 현재가까지 64,000원까지도 네. 좀 나눠서 일단 시장 상황이 매크로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예. 64,000원까지 밴드를 드리는 거고요. 이쪽까지 매수가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83,000원 정고점 정도까지 보면서 향후에 어떤 공장의 가동 상황이라던가 고객들의 수주 상황 그리고 실적이 연속적으로 지금 5개 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크아웃 우려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보면서 목표가는 충분히 상향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호황 반도체 파운드리 관심주는 역시 DB하이텍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많다니까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파운드리 네. 반도체 찍어내는 공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팹리스
공장 없는 설계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파운드리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슈가 호실적 미디어 관련주인데 미디어나 엔터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주춤했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네. 결국은 실적을 열어보니까 역시 실적이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뭐 SM이라든지요 맞습니다. 이런 쪽이 올라오는데요. 예, 미디어 관련주 실적 또 좋은 실적 나오는 기업 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이제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뭐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먼저 이제 SBS 좀 큰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614억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컨센서스가 사실상 460억대였어요.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 서프라이즈의 바탕은 TV 광고였습니다. 17년 4분기 이후로 최대의 광고 실적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 광고주가 예전에는 상당 부분 대기업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광고주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런 플랫폼 쪽으로 다변화가 되면서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계절적인 변동성까지도 완화시키는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결 자회사인 스튜디오 S가 굉장히 큰 폭으로 고성장을 지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실적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연간으로 스튜디오 S는 10편 정도 제작을 할 것 같은데 연간에 이 영업이익도 100억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향후에 굉장히 SBS의 실적에 큰 폭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유통 쪽의 수익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DMC 미디어라든가 SBS 플러스 이런 핵심 성장축도 25%의 이상 성장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영업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상파의 방송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외국인의 지분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정부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분율이 외국인 수급을 반영을 하면서 최대 20%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실적이라던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접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들 지분율 유입되면서 기관들도 들어올 거고요. 뜨거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받아왔었던 밸류의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이 네.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2023년 예상 PER로 봤을 때는 지금 6배 수준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구간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SBS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SBS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고요. 한 겹이 더 있는데 조금 네, 맞습니다.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DNC, 대원 미디어죠. 대원 네네. 미디어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콘텐츠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아시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나이대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떠돌이 까치라던가 영심이, 이런 달려라 하니 이런 만화들을 제작을 했고요. 네. 좀 최근 쪽으로 이제 옮겨와 보면 유이양, 카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쪽들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아머드 사우루스예요. 7월 7일, 작년 7월 7일 날 시즌2 이제 SBS에서 올해에는 좀 방영을 또 하면서 굉장히 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완구 쪽이라던가 이런 쪽들로 가면서 원천 IP를 활용한 사업들이 굉장히 잘 펼쳐지면서 수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가 안 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열어보니까 100%가 넘는 성장을 보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100% 성장을 했습니다. 유통, 출판, 방송 분야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실적 부분일 텐데요.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 올해 1분기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비추어서 2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로 PER이
한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9.5배 정도 되는데 역사적인 하단에서도 추가적으로 밸류를 낮춰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밸류라던가 고성장 PER 이런 쪽에 밸류를 주고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기업 모두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도 올라갈 여력들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대원미디어는 뭐 지난해도 꽤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사실 급락했었어요. 주가가 한번 기대감을 맞습니다.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네. 가격 수준 지금 자리에서 의미 있게 보셨네요. 네, 오늘 시황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권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